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좀 쉽지 않은 증상,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밤마다 뒤척이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불면은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잃었다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몸을 치유시키는 시간이죠.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다닐 때는 오히려 한가한 시간이죠.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했다가 그 다음 이륙을 준비하는 시간, 그동안 비행기 정비하고 급유하고 음식물 채워놓고 청소하고 이런 시간이 바로 우리 몸이 잠을 자는 시간과 유사합니다. 잠을 잘 때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우리 면역 체계와 모든 세포 기능을 재정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노화와 질병을 늦추는 가장 확실한 비밀도 다름 아닌 숙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잠을 방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내용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 모두 숙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불면증이 심각해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면증은 그 자체로 질병이라기보다는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있어서 잠은 가장 중요합니다. 줄일 수 있는 건 많지만 정말 줄여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잠이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청소를 하고 염증을 없애고 세포를 재건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세포를 재생하지 못하고 결국 급격한 노화와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 속에 노폐물들을 깨끗이 청소해야만 치매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만 잘 자도 대부분의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잠을 잘 자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불면입니다. 참 치료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잠 잘 잘 수 있는 비법이나 잠이 오게 해줄 특별한 약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자신을 재우려 하기보다 내 몸의 균형이 어디서 깨졌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은 필수고요. 현대사회는 이제 음식 문화가 크게 바뀌었죠. 각종 카페인 음료, 그다음에 술, 담배, 매운 음식과 같은 이제 자극적인 음식들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결국 숙면을 방해하게 되죠. 몸이 흥분된 상태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생활 습관들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죠.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액이 점점 줄어들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필요한 것들은 적어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많아지는 이 불편한 진실인데요. 그 결과는 이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죠. 결국 불면증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제 호르몬을 또 알아야 하고요. 뇌하수체는 항상 우리 내면과 몸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불균형해지면 뇌는 이를 위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을 분비하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콜티솔을 분비하고 이로 인해서 몸에 열이 나게 되죠. 열이 많은 상태, 즉 흥분 상태에서는 잠을 잘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콜티솔은 우리 몸을 깨어있게 만드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또 쉽게 말해서 뇌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인 상황인데 지금 잠이 오겠냔 말이죠.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싸움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이 올 리가 없죠. 문제는 콜티솔이 많아지면 그냥 콜티솔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불면을 해결할 때 햇볕을 많이 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게 우리 햇볕을 보면 비타민 D가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햇볕을 보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되지가 않죠.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야 잠이 오는데 콜티솔이 많으면 이 과정이 차단되게 되죠. 멜라토닌은 몸을 차갑게 해주고 진정시켜주는 호르몬, 또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두 가지 호르몬,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이 균형이 깨지면 결국 불면증이 생기게 되죠.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이제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다가 결국 고갈되는 시점이 오죠. 낮 동안에 이제 코르티솔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면 밤에는 코르티솔 쓸만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죠. 이 이유는 코르티솔이 떨어지면 뇌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뇌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서 또 코르티솔을 만들어내서 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게 되고 이 역시 불면의 신호가 되죠. 그러니까 낮에 너무 과도하게 해서 밤에 그 농도가 낮으니까 밤에 생성하게 되면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만성피로증후군, 부신피로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공황장애, 갑상선 질환 등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혈허하면 불안하고 불면하죠. 그러니까 사려하다, 생각을 많이 하게, 이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라는 게 뭡니까? 계속 뇌를 그냥 혹사하는 거죠. 우리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혹사하는 건데요. 혈액이 부족해지면 밤에 그 혈액을 생성하느라고 또 불면하게 되고, 사려하다, 혈허하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죠. 이러면 우울이나 공황으로 올 수도 있고, 밤새 개꿈 꾸고 깊이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수면을 취하는 시간, 수면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수면 습관은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노력해서 바꾸도록 해야 그 다음에 아마 우리 몸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기 위해 밤마다 대청소를 합니다. 아까 비행기 착륙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착륙과 이륙 사이에 비행기는 대청소하고 기름 넣고 음식 채워 넣고 다시 뜰 준비를 하죠. 이게 우리의 수면과 비슷한데요.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간과 세포재생 호르몬이 활발히 작동하는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어야 몸이 제대로 회복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죠. 10시, 11시 이전에 자고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분비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제일 적절한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몸이 유난히 피곤하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 안 어딘가 염증이나 불균형이 많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잠이 많아졌지? 혹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지? 하고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의 양과 질은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등이죠. 다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조건 자야 한다는 틀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 자연스럽게 흐름을 살피는 것이 좋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11시 이전에, 그러니까 일찍 잠이 들어서 깊은 수면을 취할 때 우리 몸은 가장 편안하고 건강할 수 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일찍 주무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또 11시에 누워서 한 2시까지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경우도 많은데, 절대 이렇게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시청은 절대 하지 마시고 내 몸에서 손 닿는 곳에 폰을 놓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탈수와 음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카페인, 음료, 그다음에 술 같은 음식들이 체액과 소변을 배출시키고 몸을 뜨겁게 만들어서 수면을 방해하죠. 고칼로리 음식도 마찬가지로 소화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림프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곧 열이고, 열이 많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자주 상담을 오시는데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는데 왜 잠을 못 자나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면요, 몸속에 수분 유지가 되지 않고 혈액에 이제 그 농도도 떨어지고 체액이 부족하면서 이 체액을 생성하고 뭐 불균형 때문에 불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 기운이 없다고 보양식을 찾는데 너무 늦은 저녁에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간혹 한약을 먹고 또 홍삼이나 흑염소 같은 것들을 먹고 밤에 잠이 온다고 하는데, 약을 먹고 몸이 활성화되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녁약도 한 5시 이전에 먹어서 충분히 소화되고 충분히 가라앉았을 때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죠. 숙면을 위해서 식단은요, 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라든지 과일, 국물 음식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잠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네랄이죠.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자연에서 온 음식에도 풍부히 들어있죠. 그중에 이제 마그네슘을 잠들기 전에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그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곡식이라든지 채소, 견과류 등에서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 중에는 조개 국물이 불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조개에 들어있는 각종 그 아미노산, 것도 타우린이 풍부하고 또 단백질과 적절한 소금기가 체액을 보충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불면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걱정이 불면을 더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이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려 과다면 불면이라는 거죠. 누워서 계속 옛날에 지나간 일들, 또 오지 않을 그런 나쁜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불면을 일으키게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면의 적은 수면에 대한 강박입니다.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져요. 갑자기 지금 몇 시지 하면 벌써 잠이 확 깨버립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일어나서 책을 읽던, 정말 졸리운 그 음성 파일들이 있어요.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 같은 거, 이런 걸 듣는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새벽 3시인데 아직도 잠에 못 들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잠이 홀딱 깨게 되니까, 지금 3시지만 눈을 감고만 있어도 내일 나는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잠이 너무 오지 않을 때는 각종 ASMR을 틀어놓고 잠을 주무시거나, 또 한 가지 팁은 암막 커튼을 설치해서 방이 완전히 어둡도록 해주는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온도, 습도, 어두움, 모든 소음 차단, 이런 것들이, 귀에 이어플러그를 꼽는다든지, 하여튼 모든 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도 수면에 대한 강박을 이겨내야 수면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불면증을 겪으면 수면제에 의존하려고들 하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한데요. 수면제는 물론 일시적으로 잠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면 수면제를 먹는 것을 너무 이렇게 금기시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너무 의존하거나 그 수면제에 있는 작용 이외에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약의 용량을 조금씩 낮춰주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불면증에 대한 내용은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부족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생활습관, 식습관, 그리고 마음 다스림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숙면을 회복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수면제만 의지하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균형을 찾아서 숙면을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